퇴직연금 DB형 믿었는데 회사 망하니 받을 돈이 없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곳에서 꼬박꼬박 내 노후를 위해 쌓이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퇴직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흉흉한 소문들. 이게 그저 남의 이야기 아니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현실일까요? 오늘 그 불안감의 실체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 중소기업에서 25년을 꼬박 바친 50대 후반의 김영민 부장님이 계십니다. 김 부장님은 회사가 알아서 관리해주고 퇴직 시 받을 금액도 정해져 있어 안정적이라는 말에 DB형 퇴직연금을 굳게 믿었습니다. 설마 내 퇴직금에 문제가 생길까?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휘청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영 악화, 법정 관리, 그리고 결국 파산이라는 믿고 싶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 부장님은 그래도 퇴직금만큼은 안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아서 현재로선 드릴 돈이 거의 없습니다. 퇴직하면 2억 원은 좋게 받을 줄 알았던 김 부장님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DB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니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은 놀랍게도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한 은행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DB형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합니다. 물론 회사는 법적으로 매년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적립금, 현재는 책임 준비금의 100%를 외부 금융기관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시중은행이 업무 협약을 맺은 배경에도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혹은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적립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 보험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적립금 기준이 100%까지 올라간다 해도 그것이 곧 근로자의 수급권이 100% 완전히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여전히 퇴직금을 다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회사가 망하면 정말 한 푼도 못 받고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걸까요? 다행히 마지막 보루는 있습니다. 바로 국가가 운영하는 임금 채권 보장 제도를 통해 채당금, 즉 대지급금이라는 이름으로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채당금 역시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회사가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거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야 하고 근로자는 퇴사 후 2년 안에 신청해야 하며 임금이나 퇴직금이 실제로 체불된 상태여야 합니다. 지급되는 금액도 최종 3개월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한정되어 있어 원래 받아야 할 퇴직금 전액을 보장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럼 DC형이나 IRP는 이런 위험에서 안전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개인 명의의 계좌에 직접 돈을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망하더라도 이미 내 계좌에 쌓인 돈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 역시 개인 계좌이기 때문에 회사의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DC형과 IRP는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다른 예금과 합쳐 5천만 원까지 보호받는다는 장점도 있죠.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회사가 어려워지면 DB형은 정말 답이 없다 는 인식이 꽤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40대 후반의 이지혜 과장님 이야기입니다. 이 과장님 회사는 DB형과 DC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대부분 DB형이 안정적이라고 했지만 이 과장님은 혹시 모를 회사의 재정 상황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DC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DC형 계좌의 투자 상품을 스스로 공부하고 추가로 IRP 계좌를 만들어 매달 꾸준히 개인 돈을 납입하며 세액 공제 혜택까지 알뜰하게 챙겼죠. 몇 년 뒤 안타깝게도 이 과장님의 회사도 경영난으로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과장님의 DC형 계좌에
이미 차곡차곡 쌓인 퇴직금과 IRP 계좌의 자산은 안전하게 보호받았습니다. 물론 마지막 해에 회사가 DC형 부담금을 미처 납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받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미 적립된 대부분의 노후 자금은 굳건히 지켜낸 것입니다. 다시 한번 DB형과 DC형 IRP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 노무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DB형 역시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납부한 적립금은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근로자의 퇴직급여로 보장된다 고 합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회사가 적립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위험,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한 연구기관의 지적처럼 수급권이 100% 완전히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는 점들을 종합해보면 회사 부도라는 극한의 상황에서는 DC형이나 IRP가 근로자, 개인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상대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답답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 퇴직연금 유형, 내가 거래하는 금융기관, 왜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없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퇴직연금 유형 선택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결정합니다. 회사가 DB형과 DC형을 모두 운영하면서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의 제도만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꾸고 싶어도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에서 이를 허용해야만 가능하고 개인의 의사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한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운용 금융기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회사가 선정한 한두 곳의 금융기관 내에서만 상품을 고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다른 증권사나 은행으로 마음대로 옮기기는 어렵다는 것이 실제 직장인들의 경험담입니다. 다만 IRP 계좌만큼은 개인이 원하는 금융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심지어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 근로자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 회사의 퇴직연금 현황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DB형인지 DC형인지, 금융기관은 어디인지, 특히 DB형이라면 회사가 적립금을 제대로 쌓고 있는지 적립률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하거나 회사 내에 적립금운용위원회 같은 기구가 있다면 그곳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실제로 적립을 하지 않는다 는 경고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둘째, DC형이나 IRP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DC형 선택이 가능하다면 혹은 현재 DB형의 안정성에 조금이라도 의문이 든다면 DC형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신중하게 타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회사 규약 확인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IRP 계좌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도 받고 회사의 재정 상황과는 별개로 온전히 나만의 노후 자금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입니다. DC형이나 IRP를 운용하고 계신다면 절대 방치하지 마십시오. 최근 도입된 디폴트 옵션 4전지 정운용 제도를 활용하시거나 최소한의 관심을 갖고 투자 상품을 관리하여 소중한 내 돈의 수익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목소리를 내십시오. 근로자 대표의 역할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운영 방식이나 금융기관 선정 및 변경 등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우리 회사의 퇴직연금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근로자 대표를 통해 회사에 정식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한 줄기 희망도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한시중은행이 DB형 퇴직연금의 내실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금융기관의 노력은 DB형 가입자들이 제도에 대해 더 잘 이해하도록 돕고 회사가 최소 적립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지원하며 궁극적으로는 수익률 개선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만약 정말 최악의 경우
회사가 부도나고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즉시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채당금 신청 절차와 요건을 미리 숙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최후의 안전장치임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DB형 퇴직연금 무조건 안정적 이라는 믿음 뒤에는 회사가 제대로 적립하고 있는가 라는 중요한 조건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잊지 마십시오. 이제는 수동적으로 믿고 기다리기보다 내 회사의 적립 현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DC형이나 IRP와 같은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필요하다면 우리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능동적인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혹시 여러분께 다소 충격적이거나 불안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불안감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를 정확히 알고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오늘부터의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든든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 퇴직연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빛나는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혹시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